배우 박신양 씨가 무려 13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을 스스로 고립시켰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가짜 노력이라는 덫에서 벗어나 진짜 몰입의 세계로 들어가는 법을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자, 우리 솔직히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볼까요? 나는 정말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하고 불안할까? 어쩌면요, 우리가 쏟아붓는 노력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노력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정체가 바로 가짜 노력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진짜 하고 싶어서 끌어오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한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또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하는 그런 노력이요.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계속 우리를 그런 연기 무대 위로 밀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진짜 나는 점점 희미해지는 거고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어? 그럼 더 열심히, 더 오래 하면 돼. 이른바 노력 만능주의죠. 근데 상담가 장재열님은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번아웃과 과로라는 아주 깊은 늪으로 밀어넣는다고 경고합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엉킨 실타래, 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배우 박신양 씨는 모든 문제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작품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정말 완벽하게 살아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카메라가 딱 꺼지고 나면 진짜 박신양은 누구인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연기하는 나와 진짜 나, 그 엄청난 간극 속에서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누구지? 그의 앞에는요, 딱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그냥 모르는 척 대중이 사랑하는 배우 박신양이라는 가면을 계속 쓰고 살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그 불편한 질문을 온전히 나의 숙제로 끌어안고 정답도 없는 답을 찾아 떠나는 길. 사실 이건 그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삶의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선택지인 거죠. 그리고 그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질문 하나의 답을 찾기 위해서 무려 13년, 배우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화가로서 오직 자기 자신하고만 마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 13년이라니 진짜 상상만 해도 까마득한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길고 외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조건 없는 믿음입니다. 서동주 변호사의 말처럼요, 뭘 이뤄내야만 믿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의 나를 믿어주는 것. 그게 모든 탐험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나만의 단단한 성, 흔들리지 않는 본진을 만들 수 있을지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박신양 배우가 계속 강조하는 본진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건데요. 외부의 평가나 결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핵심 기지 같은 거예요. 설령 실패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의미가 되는 바로 그 영역을 말하는 거죠. 김익한 교수는 이 본진을 찾는 과정을 아주 유명한 3명의 벽돌공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다 똑같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그냥 힘든 노동으로, 다른 사람은 일로,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신념을 실천하는 수련으로 덕인다는 거죠. 여러분의 일은 지금 이 셋 중에 어디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내 삶에서 뭐가 수련에 가까운지 찾아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자유신호등 기법인데요. 하루 동안 내가 한 모든 일을 싹 다 적어보고 내 의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표시해보는 거예요. 딱 일주일만 해봐도요, 내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 패턴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랑 완전 담쌓고 나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김상현 작가는 나만의 결을 찾으려면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을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잘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둘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본진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만의 본진을 짓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겪게 되겠죠. 이때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와, 이거 정말 멋진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카이스트 이혜신 교수는 실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공이라는 결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교 집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의 필수 데이터인 셈이죠. 실제로 과학자들이 논문 쓸 때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성공한 실험 결과만 딱 적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방식은 실패했고 저런 조건에서도 잘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방법이 유효했습니다. 라고 써야만 하죠.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실패의 과정이 결국 여러분의 성공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과학자 같은 태도를 갖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인데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사실 아주 간단한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먼저, 내가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모니터링.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에 시간을 더 써야겠다 하고 전략을 세워서 행동을 바꾸는 컨트롤. 이 두 바퀴가 계속 굴러갈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성장은 이렇게 계단 오르듯이 눈에 확확 띄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99도에서 100도가 될 때 물이 끓는 것처럼 작은 노력들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딱 돌파할 때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지루해 보이는 반복의 시간을 견디는 힘, 그게 진짜 실력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을 그 1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버티게 한 가장 근본적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답은 딱 한 단어, 정직함입니다. 박신양 배우의 이 통찰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결과물을 보고 깊이 감동하는 이유는요, 그 결과가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쌓아올린 그 밀도 높은 시간, 그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10년, 13년을 버티게 하는 힘은 언젠가 성공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나 자신에게 떳떳한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 바로 거기서 지치지 않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짜 노력은 언제 성공하지? 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요. 외부의 인정을 연료 삼아 달리는 불안한 단거리 질주와 같아요. 반면에 진짜 몰입은 나는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이 과정에 집중하면서 내면의 정직함을 동력으로 삼는 지속 가능한 마라톤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들은 잠시 잊으셔도 좋으니까요.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쏟고 있는 그 모든 노력은 진정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